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인 유학도 실패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아시나요? 바로 같은 한국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는 경우. 친한 언니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 한국인들끼리 많이 몰려다니는 분위기였다 보니 영어 늘기가 의외로 어려웠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그 나라 언어만 쓸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최대한 한국인이 없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언어 능력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영어권 나라로의 조기 유학 계획이 있으시다면 뉴질랜드, 그중에서도 남섬 도시로 향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 즉 5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대부분 북섬에 몰려 사시고 그렇다 보니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최대 도시 오클랜드나 그 근처로 많이들 유학을 가시는데 한국인 이민자분들도 꽤 될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유학 갔던 곳은 뉴질랜드 남섬 최대 도시였습니다. 다 크고 안 사실이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 교육열이 꽤 있으신 분들이에요. 공부로 스트레스 주신 적도 없고 티를 안 내셔서 전혀 몰랐지만 조기 유학까지 보내셨으니까 맞죠. 아빠는 원래 제가 8살일 때부터 저희를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처음에는 시드니에 엄마 사촌 언니께서 살고 계셔서 호주로 갈 뻔했는데 어렵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어렸을 때는 해외여행을 꽤 자주 다녔는데 유학 가기 전 사전 탐사 차원으로 연초에 뉴질랜드와 호주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열흘 패키지였고 사실 뉴질랜드가 덤이었는데 그해 연말 호주 대신 뉴질랜드로 출국했습니다. 마침 아빠 친구 따님분들이 유학을 마치는 시점이어서 집이랑 차 등을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당시에는 유학원이 흔치 않을 때라 유학원을 끼고 가진 않았는데 무엇보다도 엄마께서 용기를 내주신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멀고 낯선 곳에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었는데도 친화력도 좋고 능력이 많으신 엄마 덕분에 되게 편하게 잘 살다 오게 되었어요. 엄마께서는 방과 후에도 저희에게 악기, 스포츠, 과학센터 등에서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게 현지인 선생님들과 영어로 재밌게 소통할 일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국어를 쓰는 환경이 좁아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희 셋끼리도 영어로만 대화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들 어색한지 안 합니다. 거기도 구몬이 있어서 신기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집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센터에 가서 혼자 조용히 학습지를 풀어보고 원어민 선생님께서 확인해 주시면서 간단한 문법을 익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때 동사 뒤에 언제 s가 붙어야 하는지 등을 자연스레 습득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는 20개월 정도 다녀왔는데 어학연수나 유학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가셔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두세 달은 너무 짧아서 돈만 버리게 되실 수 있으십니다. 마치 가마솥이 끓는 데까지 오래 걸리고 식는 것도 오래 걸리는 것처럼 언어는 한번 제대로 끌어올려야 실력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엄마가 같이 가주셨는데 혹시 자녀 혼자 홈스테이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보다 키위 홈스테이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영어 늘기가 훨씬 낫습니다. 키위 분들은 인종차별이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인종차별 당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해외에서 온 외국인들이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제가 거주하던 곳이 북섬보다는 시골 느낌이라 사람들이 조금 더 순박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인종차별 당해본 적이 없고 영어를 못하면 아주 가끔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저희 가족은 다행히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키위 버디 시스템이 있어서 유학생들에게 키위 친구를 한 명씩 붙여줍니다. 저에게는 홀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첫 해에 제가 배정받은 반에는 저 말고도 한국인 여자아이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태어난 친구라 영어가 훨씬 편한 친구였어요. 한 반은 30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한국인이 당연히 없는 반도 있고 많아봐야 한 반에 두세 명 뿐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어린 나이에 가족들 없이 혼자 올 수 있는지 저는 혈혈단신으로 홈스테이 온 친구들이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뉴질랜드 정부에서 보호자 없이 만 10살 이하의 너무 어린 친구들은 못 오도록 막았을 텐데 그 당시 몇몇 한국인 친구들은 어떻게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이제 왜 제가 영어권 국가에서 뉴질랜드를 유학 나라로 추천하는지 이유가 너무너무너무 많지만 딱 5가지로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종차별과 범죄 위험이 적습니다. 학교에서도 다문화 행사가 많이 열리고 다문화 교육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강력 범죄율도 매우 낮아서 오히려 산에서의 조난으로 죽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밤 치안은 도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미국처럼 총기 위협은 안 받으니까 그 부분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밤에도 막 대학가 근처는 비교적 안전해서 사람들이 잘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은 당연히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의사를 볼 수 없을 뿐 골절 같은 건 치료는 바로 가능하고 돈을 조금 더 써서 사립병원에서 의사를 바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생 사는 게 아니니까 유학하는 동안에는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두 번째, 학비가 저렴하고 교육 시스템이 훌륭합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 학비가 이렇게 학교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다녔을 때보다는 가격이 확실히 올랐습니다. 당시에 저희 셋 1년 학비가 호주에서는 한 명의 학비라고 하더라고요. 호주도 영국, 미국, 캐나다보다 저렴한 편인데도 뉴질랜드에 비하면 상당히 비쌉니다. 학교마다 입술 교실을 두고 유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끌어올려 주려고 신경 써 주십니다. 체육 시간 포함하여 많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것도 아이들에게 큰 장점이에요. 나중에 저에게 아이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있다면 꼭 그 좋은 환경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저는 체육을 원래 안 좋아해서 약간 스트레스 받긴 했습니다. 고학년인 5, 6학년 때는 스포츠 하나를 꼭 선택해서 학교 대표팀으로 뛰어야 했는데 저는 필드 허키, 제 다른 자매는 닛볼을 골랐어요. 다른 선택지로는 축구랑 럭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크로스컨트리를 전교생이 했었고 야구 대신에 크리켓이나 소프트볼을 주로 하더라고요. 뉴질랜드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들께서 각종 상장을 만들어 주세요. 스마일상, 양 예쁘게 그린 상 등 저의 자매들이 받았던 상이고요. 저도 무슨 학업 성취증부터 자전거 교육 수료증 같은 걸 받았었고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중고등학교에서는 배지도 수여합니다. 저는 두발 자전거를 뉴질랜드에서 처음 타보게 됐는데 학교 캠핑을 앞두고 독학을 해야 했어요. 신기하게도 처음부터 바로 균형을 잘 잡아서 넘어지지 않고 바로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자전거 도로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서 어린 나이부터 타고 다니기 매우 안전합니다. 세 번째, 자연이 깨끗하고 스포츠 즐기기가 좋습니다. 일단 물과 공기가 매우 깨끗합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덕분에 힐링하기 최고입니다. 주요 도시들이 해안가에 많이들 위치해서 해변에 자주 갈 수 있고 수영, 골프, 승마, 테니스 등 스포츠를 정말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승마를 캔터까지 배웠어요. 걷기, 트롯, 캔터, 갤롭, 점프 중에서 갤로핑을 제외하고 모두 해봤습니다. 골프장 비용도 매우 저렴해서 엄마께서도 저희 등교시켜 주시고 주로 해글리 공원에서 즐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섬나라라서 그런지 학교에서 수영이 정규 커리큘럼이었고 그에 따라 쾌적한 수영장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평일에는 홀로, 주말에는 저희들과 함께 수영장에 가주셨어요. 정원 도시인 만큼 예쁜 공원도 많이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근교에는 함머스프링이라는 온천 워터파크도 있었습니다. 자연이 깨끗하니까 그에 따라 식재료들 품질도 뛰어나다 보니 과일부터 고기까지 모두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같은 영국 계열인데 영국 음식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네 번째, 기후가 온화하고 시원해서 큰 벌레들이 적습니다. 저는 이 장점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물론 바퀴벌레가 분명히 있을 텐데 거주하면서는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호주와 다르게 독거미도 몇 종류 없는데 심지어 집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모기도 안 물어요. 안 무는 모기 종류이고 해충을 찾고 싶으시면 깊은 산속 오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뱀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뱀을 가지고 입국하시면 벌금 내시거나 징역을 사셔야 합니다. 해양성 기후라 한국만큼 춥지도 덥지도 않고 그냥 1년 내내 시원하고 따뜻합니다. 아, 생각해보니 저희 집을 포함한 일반 가정집이랑 학교에는 에어컨이랑 선풍기가 없었어요. 열악해서가 아니라 진짜 필요 없었거든요. 음식점이나 대형 몰에서는 당연히 에어컨이 잘 돌아갔었고, 전체적으로 막 추위랑 더위 때문에 괴로울 지경이 아닙니다. 비도 적당히만 오는데, 물론 수도인 웰링턴은 바람이 많이 불고 가장 그나마 습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곳마저도 날씨가 꽤 좋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운전하기랑 여행하기 편합니다. 도로가 넓고 반듯합니다. 인구가 적은 만큼 차도 많이 없어서 운전하기 매우 좋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 보니 관광지도 그만큼 더 많고 스키 여행, 오로라 구경, 돌고래 크루즈 등 다양한 테마로 다닐 수 있으세요. 뉴질랜드는 대학교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처럼 2학기제가 아니라 4텀제라서 방학이 4번씩 있어 여행하기 아주 좋아요. 크리스마스부터 시작되는 여름방학만 5주 정도 되고 나머지 방학은 2주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하시는 분들도 휴가 길게 다녀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가족들도 방학 때 빙하도 보러 가고 태평양 섬들 중 피지라는 나라로 여행 갔다 오고 방학을 알차게 이용해서 여행하는 중 영어도 더 써볼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잠깐 머물기 좋은 조건 아닌가요? 혹시 어느 나라로 갈지 고민되시는 분들 뉴질랜드를 한번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섬보다는 남섬에 확실히 한국인 비율이 적으니까 그 부분을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질랜드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 분야만큼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따로 뉴질랜드 뉴스를 챙겨보고 기사를 읽으면서 정치까지도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워하는 이유는 유학 당시에 저는 한국에 너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것 때문에 뒤늦은 아쉬움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나마 나머지 가족들은 지내면서 행복했어서 다행이에요. 저희 아빠는 너무 자주 오셔서 기러기 아빠가 아니라 별명이 알바트로스였어요. 방학마다 한 번씩 오시다 보니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셔서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4명 모두 비즈니스석을 타고 올 수 있었답니다. 추후에 인상 깊었던 뉴질랜드에서의 에피소드가 있으면 따로 정리해서 모아서 들고 와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소소한 뉴질랜드스러운 일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일명 도로 위의 하얀 양 추격설. 엄마가 저희를 차에 태우고 집 밖 도로로 나왔는데 갑자기 양 한 마리가 저 멀리서 뛰어오는 거예요. 저희 넷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기는 주거지이고 근처에 목장이 없을 텐데 뭘까? 되게 귀여웠는데 빨랐어요. 양이 저희 차를 추월할 때쯤 사이렌이 울리면서 경찰차가 그 친구 뒤를 쫓으러 따라오더라고요. 무전기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희 셋은 어린 마음에 양을 되게 걱정했어요. 너무 귀여우면서도 다칠까봐 마음을 졸이게 되더라고요. 결말은 경찰 아저씨들이 결국 잡아서 집으로 돌려보냈겠죠? 그때를 회상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흔히 있는 일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언어는 환경 설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어 유학 지역으로 뉴질랜드 남섬을 추천드린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의 특이했던 유학 경험 있으시면 이메일 남겨주세요. 따스하거나 감동적인 사연 자유롭게 언제든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